책 제목이 왜 자충우돌 SNS 기자와 함께 떠나는 세상 여행이냐면은 어, 처음에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했고 많이 이렇게 좀 잘 몰랐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충우돌 이렇게 했었고요. 어, 책 제목은 외국인이 생각하는 세월호 사건은 왜 이렇게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 제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 궁금해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책 제목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한국인하고 일반 생각하는데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참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할 바가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인터뷰를 몇 개 했었는데요. 출판사에서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좌충우돌 SNS 기자와 함께 떠나는 세상 여행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책 제목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The greatest thing in my life is knowing you 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너를 알아가는 것이다.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다. 성당에서 나와서요. 이거는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피정 발표할 때 무슨 말을 할 줄 몰랐었는데 이 찬송가를 보다가 이 문장을 보고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났는데 제가 김씨 아닙니까? 그래서 신라 김씨인데 경순왕 조상이었어요.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 여행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이 기회에 좀 여행을 좀 경상도 지역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경순왕이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적지로 이렇게 가기로 했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것도 인연인지 모르겠는데 공고 SNS 기자 공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어,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부 부처를 돌아다니고 또 직속기관이라든지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알지 궁금은 했었지만 알지 못했던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많은 것을 이제 깨닫기도 하고 알기도 됐고요. 또 그런 부분을 나만 알 것이 아니라 좀 더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쉬웠던 취재와 가장 어려웠던 취재는 그러는데 가장 쉬웠던 취재도 없고 가장 어렵던 취재도 없고 너무 궁금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부 부처 SNS 기자였기 때문에 약간 정부 부처 쪽에서는 많이 협조를 해주긴 했었지만은 처음에 개별적으로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조금 거절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뜨끔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독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제 여행의 과정이 있는데 그 여행의 과정 중에 원인은 특별하게 직장에서 조금 스트레스 좀 10년 이상 넘어가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여행 과정 중에서 이 사람들도 만나고 저런 사람들도 만나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이런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위안도 이렇게 받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나와 유사하게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년, 20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또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토대로 생활에 유익한 정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책들이 SNS 기자이기 때문에 일반 보도 뉴스에 나오면 좀 딱딱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SNS 블로그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조금 나름대로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말은 들었지만 정확히 이렇게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많이 여행을 다녔었는데 처음 한 2년 동안은 정부 부처 쪽에 관련 정책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또 우리 신라 경손항 유적지라든지 이렇게 다녔었는데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 광역자치단체권으로도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나중에 글을 또 많이 써놓은 것이 있는데 소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표지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 표지를 만드는 데만 해도 한 2주 정도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색깔들도 있고요. 처음에는 제가 초록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약간 정치적인 느낌도 나고 아주 빨간색으로 하자니 또 그 부분도 좀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핑크, 여행은 좀 핑크 같다. 그래서 위쪽은 핑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 글에는 제가 목적으로 했던 것은 가장 평범한 도덕적인 가치들 그리고 생활 속의 유용한 정보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SNS 기자라고 해서 무슨 정치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여행을 한번 떠나보실게요. 많은 분이 이제 방금 인터뷰하면서 제 얼굴을 보셨는데요. 제 책 사진하고 저랑 좀 현재 모습하고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안경은 평소에 잘 안 쓰고 가끔 좀 눈이 좀 안 보일 때 그때만 이제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외모는 약간 좀 다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마크가 있는 것은 어디에서 찍었냐면은 대구 계명대 쪽에 문나이트라고 있거든요. 여행하다가 그쪽에 잠시 인연이 있어갖고 기회가 돼가지고 거기로 갔었는데 그쪽에서 그 낙서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보기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걸 앞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빵빵빵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제 하나로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아가는 방법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이, 교육과도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것이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교육, 교육할 때 기초 과목으로 인간과 교육적 이해 이렇게 하는데 세상을 알아가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어떤 교육적으로도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 본인의 어떤 취미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알아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이 부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괄호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괄호는 채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아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만은
모르시는 분들도 주변에 상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회관계망 이렇게 하는데 인터넷 온라인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관계를 맺는 매체들입니다. 외국에서는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해가지고 SNS 하면 잘 아는데 외국 가면 소셜 SNS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소셜 미디어라고 하고요.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티스토리,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로그는 다음에서도 운영하고 네이버에서도 운영하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을 좋아하는데요. 이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 친구 관계들도 있고요. 아는 지인 관계들도 있고요. 자기 흥미라든지 뭐 취미 이런 분야에서 많이 이렇게 소개도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사귀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것 자체는 서로 네트워크를 온라인상에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역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또 혹은 세계적인 각 지역, 각 나라 이렇게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어, 우리나라 전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현재 한 4,900명 정도를 인연을 친구를 맺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명은 일부러 좀 지웠는데요. 앞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SNS 입문하는 방법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관심이 있다라면은 젊으신 분들은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핸드폰 앱 검색을 한다든지 네이버 다음 구글 검색 후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 자신의 취미라든지 일상 글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자기 신만의 그 생활 공간을 디자인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웃을 추가할 때 무작정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난감하죠. 왜냐하면 저랑 좀 비슷하고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취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조금 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NS 하다 보면은 가끔씩 어, F워드라고 그러잖아요. 좀 안 좋은 말들도 나오고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댓글도 달아가지고 기분을 나쁘게 하고 그러는데요. SNS 에티켓으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뭐 안 좋은 댓글, 일배 이런 좀 안 좋은 글들을 써나간다면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서로 좀 공감하면서 배려하면서 존중하고 하면은 올바른 SNS 환경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게 이렇게 막 작성하려고 하면 좀 힘든데요.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친근하게 작성하다 보면은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을 특징을 콕 꼬집을 수 있는 몇 글자 정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올리는 게 본인 사진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친구 요청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거든요. 받기만 하면은 좀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친구 신청도 이렇게 많이 좀 하기도 합니다. 프로필 사진 어떤 분들은 프로필 사진 본인 사진 한 장만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SNS 활동을 좀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흔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대개는 받아주거든요. 근데 프로필 사진 한 장만 올려놓으면은 좀 활동을 좀 안 하고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 활동하다 보면은 본인 글만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 다른 사람 글도 좀 공유해가면서 관심이 있으면 좀 표현한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 일주일에 2, 3회 등업을 하고 이제 계정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SNS
만들어 놓고 등업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너무 많이 등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뒤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심이 좀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이 정도만 올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NS의 활용 시 장점 및 단점으로는 쉽고 간단하게 활용하여 홍보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요. 일반 뉴스 매체 같은 경우는 방송사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라이브 방송가가 돼가지고 아나운서 역할도 하고 이렇게 발표도 하고요. 또 나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이 친구들이라든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알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페이스북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점들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어,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아나운서들이 이쁜 옷도 이렇게 입고 나오기도 하고 또 화장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면 저도 처음에는 눈을 굉장히 깜빡거렸어요. 근데 그걸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나중에 라이브라고 해서 처음 한번 활용을 해봤는데 내가 눈을 굉장히 깜빡거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이 평소에 못 봤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라이브를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는 너무 자주 업로드는 관심을 떨어뜨리기 이르기 때문에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점으로서는 타인의 간섭 없이 나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전에는 뉴스를 많이 요즘 케이블파도 많이 있고 이제 공중파를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많이 보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TV 같은 경우가 전부 다 TV에서 볼 수 있는 것을 SNS도 볼 수도 있고요. 또 TV가 어, 활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제가 좀 안 좋아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SNS 같은 경우는 라이크라는 기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든지 관심 있는 것을 갖다가 라이크를 이렇게 눌러놔요. 그러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낯이고 연예인들은 특별하게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이혼하는 것은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자주 보기 때문에 친근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어, 낯이 낯설지 않고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뭐 좋아하는 나라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방송이라든지 좋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만 내가 업로드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싫어하는 것까지 굳이 볼 필요는 없잖아요. SNS 공간은 나만의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TV 방송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늦게 올라오는데 SNS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더 빨리 알 수가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 TV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어, 방송으로만 나오는 것으로만 보는데 친구들 신청을 해놓으면은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정보들을 굉장히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 SNS 활용할 때 유의점인데요. 국가 공무원이라든지 지방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 선거 기간 중에 특정 정치인에 대한 라이크라 또는 댓글을 다는 행위는 뭐 정치적 중립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공모 좀 활용하는데 좀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 및 연예인 등 뭐 음란한 사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말 같은 경우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다고 SNS 활용하는데 특별하게 뭐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거 기간이라든지 또 이상한 말, 사진 이런 부분들만 조금 조심하면은 SNS를 활용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가면은 새로운 삶의 지식과 지혜를 더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뭐 직장 들어가다 보면은 오히려 초등학생이 더 잘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굉장히 사회에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지만은 대학교 가면은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면서 자기 전문 분야에만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을 일찍 배우기 습득하고 전문성을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너무 좀 고리타분해지기도 하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알아가면은 굉장히 많은 안목과 삶의 지식과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상당히 재미있었고 좀 기억에 좀 남는 부분이겠죠. 처음에 이제 법무부 SNS 기자가 됐는데 장관님 하면은 처음에는 우리는 몰랐었는데 직장 생활하다 장관님이 이렇게 하면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장관님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그래서 법무부에 갔었는데 법무부 직원들도 뭐 굉장히 좀 친절하기도 하고요. 에스코트라든지 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는데 크리스마스 때 장관님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하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SNS 기자가 우리가 현장 취재를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주변에 공무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SNS 기자도 공무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은 아니지만은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군인들 한국 전쟁 때 앉아서 북한군 제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취재하면서 알았던 내용입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가 에티오피아 군인들 하면은 흑인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편견을 좀 그 당시에 좀 가지고 있었던 게 식인종 하면은 좀 흑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 전쟁 때 북한군이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옆에 하도 많이 싸웠기 때문에 시체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시체가 이렇게 쌓여져 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북한군이 봤는데 공격을 할 줄 알았는데 막 도망가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흑인들이 시체를 이렇게 쌓아놓은 상태에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식인종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도망갔대. 시체를 뜯어먹는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배터리가 없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항상 SNS라든지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은 보조 배터리를 챙기셔야 돼요. 중요한 행사에서 중요한 분들이 이제 취재를 하는데 약간 좀 조심스러운데요. 카메라를 촬영하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배터리 충전기하고 보조 배터리를 꼭 챙겨갑니다. 그리고 직속 기간 들려서 오느라 늦었습니다.
이게 가장 나중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 아마도 환경부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 처음에 법무부에 갔을 때는 처음이기도 했지만 법무부라는 게 일반 국민들 생각에서는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근데 법무부 장관님 같은 경우는 장관님 만난다니까 아주 굉장히 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법무부는 과천에 가 있죠. 근데 이제 세종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환경부에 갔어요. 근데 환경부에 갔는데 그 버스가 있는데 버스를 반대쪽에 사서 반대쪽으로 타니까는 직속기관에 직속기관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직속기관 쪽에서 가니까 그냥 간 게 아니라 또 그쪽도 여행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늦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딱딱하고 깜짝 놀랐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좀 늦었지만 가서 장관님한테 직접 직속기관 들려서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사진 찍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SNS 기자 할 때 많이 잘 모르고 좀 얼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사진 못 찍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어주세요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진 찍지 마세요 하는 분들은 찍지 마시고 또 사진 찍고 싶은 분들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다른 사람 찍을 때 같이 찍으면 그건 특별하게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혹시 책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양해를 좀 먼저 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SNS 기자가 웬 향후 이렇게 하시는데요. SNS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무슨 SNS 기자가 향응이에요? SNS 기자는 봉사적인 개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좀 궁금하고 알아가면서 이렇게 정책 홍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SNS 기자가 그렇게 크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시각으로 어떤 정책을 하는지 그렇게 알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SNS 기자가 되면 향응을 한다든지 또 우리 SNS 기자가 뭐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해촉이 됩니다. 또 SNS 기자는 보통 한 1년 정도 하거든요. 많이 되는 경우는 2년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촬영 의자를 가지고 다니는 열정적인 SNS 기자. SNS 기자를 하면서 일반 기자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뭐 MBC, KBS, YTN 뭐 많이 있는데 간접 경험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 전문 기자보다 더 열심히 하는 우리 SNS 기자들이 있어서 저도 웃으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너무 열심히 하는구나. 있는데 뭐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에피소드도 끝났고 SNS 기자가 무엇인지도 소개되었으니까 일반 상식적인 면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민법에서 생각하는 결혼생활 10계명 해가지고 직접 만든 건데요. 민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생활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혼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평소에는 결혼이라는 말을 쓰는데 민법에는 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인이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낯은 좀 익지만은 낯설기는 하지만은 법률적으로는 혼인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가 평소에는 결혼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동거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협의하고요. 서로 부양하고 서로 협조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된다. 가사로 인한 채무는 제3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다. 충분히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지 말고
배우자 자기 직계 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마라. 혼인생활 하시다가 한 번씩 이렇게 십계명을 한번 보시고 본인의 결혼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본인의 결혼 생활과 법률에 나와 있는 혼인 생활을 한번 비교해 가지고 서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홈닥터, 법률 주치, 또 마을 변호사라는 게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률 조언을 하는데 법무부 법률 홈닥터 지역별 연락처는 전국에 가 있습니다. 간단한 부분들은 뭐 변호사를 만나기 좀 힘든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법률 홈닥터 지역별 연락처가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 주소대로 해가지고 법률 홈닥터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인터넷에 뜰 거예요. 거기 이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내 성희롱 대처 방법은 요건 사회생활에 지금도 일어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었는데요. 사례를 한번 볼게요. 한국인 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핸드폰으로 받았습니다. 싫다고 하면 직장에서 따가 될 것 같고 인간관계도 안 좋아질 것 같고 직장에 다니는 것이 싫고 무서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약간의 웃고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웃고 넘길 거 아니라 처음에 잘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임 회식 자리에서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나중에 좀 따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판례에서는 그렇습니다. 싫다라고 하면 거부 의사를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싫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나중에 혹시나 있을 성희롱이라든지 뭐 성폭력이라든지 에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통일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통일에 일단 뭐 통일만 되면 오해가들이 있는데 뭐 일단 통일만 되면 다 된다. 통일은 대박이다. 왜 통일이 되면 둘 다 어렵다. 외국인들한테 물어봤는데요. 통일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표현.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통일되면은 통일되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통일되면은 어떤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아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토지 분배라든지 재산이라든지 행정적, 군사적, 뭐 사회문화적 통합이라든지 교육 통합이라든지 우리가 토지 분배를 언제 했냐면은 일제시대 끝나고 토지 분배라든지 했잖아요. 북한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토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산주의인데 재산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행정이라든지 군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회문화적 교육이라든지 뭐 저번에 보니까 언어적으로도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조금 앞으로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우리가 한번 조금 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서 요즘에 통일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학생들이면 학생들 가정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지미 카터의 연설. 지미 카터는 미국에서도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지만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좀 어려웠다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하지만은 대통령이 된 후에 마치고 나서 세계 평화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세계적으로 좀 많이 유명해진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는 적들의 잘못되고 정도를 벗어나 원칙과 전술을 기꺼이 채택해 왔으며 때로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버리고 그들의 가치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불은 물로 꺼야 잘 꺼진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불에는 불로 맞서 왔습니다. 이 방식은 실패했으며 실패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원칙과 가치로 다시 돌아왔으며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살다 보면은 나를 잃어버린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 다른 사람 따라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면은 나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아. 항상 싸움하는 사람, 맞불 붙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잠깐 수그리면은 되죠. 불은 물러 꺼야 되잖아요. 이건 생활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맞짱 뜬다 불은 불러 이렇게 맞서 왔는데 너무 자신 남을 따라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너무 강대 강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찾고 내 가치를 찾으면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어, 이런 연륜 이런 자신감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promising이라는 게 있고 experiencing이 있거든요. promising 하면은 유망한 거, experiencing은 굉장히 연륜이 있는 것이죠. promising에서 유망한 것은 유망한 것에서 끝날 수가 있겠지만은 유망함을 넘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연륜을 찾으면서 연륜과 그런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감도 되찾고 또 여행이라든지 본인의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소통하고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생각하는 세월호 사건은 제가 외국인인데 캐나다인데 같이 옛날에 있었던 앤드류라는 캐나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As a foreigner, what do you think of this disaster? 그거는 세월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앤드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The opportunity to grow up and achieve their full potential in life. 제가 세월호 얘기하면서 저는 세월호 사건 하면서 잘 모르는데 일반 국민들 아는 만큼만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아이들이 막 창문 이렇게 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막 이렇게 너무 나더라고요. 그 정도만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한테 물어보니까 교육적으로 좀 상당히 좀 중요한 핵심을 좀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좀 슬프다라는 표현보다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슬프다. 어떤 앞으로 그들의 잠재 가능성, 우리들은 이런 잠재 가능성들을 성장하면서 많은 기회를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런 가능성을 위해서 배움을 과정을 거쳤었지만은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더 슬프다. 우리들이 어떤 위치까지 반드시 가야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할 행복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어떤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삶에서 어떤 잠재 가능성을 잃어버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자들이 일반 국민들이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회라든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살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삶의 기회를 갖다가 잘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자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국가에 굉장히 피해를 입히신 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으면은 뭐 설명을 더 해드리고 싶은데 왜냐면은 투자를 했거든요. 뭐 부모님이 투자를 하셨고요. 국가에서 투자를 했고요. 그냥 다닌 건 아니잖아요. 공부 학생 부모님이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은 그 아이에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의무 교육하는 것은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단계로 가서 뭔가를 해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요. 그런 기회들을 많은 부모님이라든지 국가에 대해서 투자 손실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투자를 했지만은 투자를 갖다 회수를 못하고 잘못된 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좀 더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20년 전의 학교와 요즘 학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년 전의 학교, 요즘 학교는 굉장한 차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교육 활동 면에서 외국인 학교 다닐 때 외국인이 없었거든요. 또 방과 활용이라든지 돌봄 교실, 현장 체험, 컴퓨터 활용, 또 교육 환경 천정형 에어컨이라든지 저희는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통학 차량도 없고 무상교육 초등학교 때까지 지금 고등학교까지 한다고 그러죠. 교육 기자재라든지 거의 다 뭐 무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또 도농 교류도 있고 타시도 교류도 있고 또 외국 교류도 있고요. 대입 전형 수능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하지만은 아쉬운 부분이 뭐 수능이라든지 뭐 학생들 자살이라든지 또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생각할 때 학교가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 좀 상당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교육 및 행정 변화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일반 국민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교직원들도 많이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리산에서 북한산까지 국립공원 탐방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국립공원이 2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또 6개를 다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남에 있기 때문에 지리산을 갔었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 있는 덕유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북한산에 갔은 적이 있었고요. 월악산은 경수왕의 첫째 공주가 덕주공주거든요. 덕주산성은 덕주공주의 이름을 따서 월악산에 가 있습니다. 마이태자 전설도 있고요. 영암에는 월출산, 그 다음에 다도해상 경험 완도라든지 이렇게 있죠. 그 변산반도 전라북도에 가 있죠. 주변에 있는 이렇게 국립공원을 탐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산을 이렇게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느꼈던 거는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변산반도부터 다도해상 국립공원부터 갔는데요. 그 다음에 월출산 이렇게 올라갔고요. 나중에 마지막에 북한산을 우리 SNS 환경부 SNS 기자들이 같이 갔거든요. 가니까 제가 일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하구나. 참 체력적으로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주변의 소중한 모든 것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성당에서 찬송가 책에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The great thing in my life is knowing you.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알아갔습니다.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는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일상생활에 대한 아이디어, 뭐 전국 곳곳에 대한 제 생각들도 있고요.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요. 갔다 오니까 느꼈던 게 뭐냐면은 everything by my side, 내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좀 잃고 있지 않았는가, 이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갔었는데 갔다 오니까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소중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성격도 좀 더 활발해지고 소통도 많이 해 나가려고 했었고요. 제가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진돗개하고 앵무새를 키웠습니다. 근데 너무 귀찮게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구매 쉽게 너무 지겨워하는 것 같아요. 성격 자체가. 근데 나중에 얘네들은 앵무새는 살려줬어요. 그냥 풀어줬어요. 열심히 한번 살아보라고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 앵무새들이 풀어주면 다시 돌아오는데 제가 일부러 살려줬어요. 사람들도 그렇지만 동물들도 자유의지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오고 싶으면 돌아와라. 대신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했는데 처음에는 주변에서 돌더니만 지금은 안 왔어요. 근데 진돗개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뭐 장염이 걸려서 죽었었는데 너무 이게 너무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죽고 나니까 그리워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행복이구나. 내 주변에 소중한 모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어, 어, 나중에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뵙고요. 항상 사랑하시고 행복하시고 내 주변에 소중한 것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땀이 이렇게 좀 나는데요. 벌써 1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은 제가 그 초록우산재단이 있거든요. 인세가 5%가 초록우산재단의 후원이 됩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100일이 안 됐습니다. 100일은 11월 17일 날입니다.